자, 그동안 취임 이후에 내부 정리에 바쁘던 미국이 드디어 이제 세계 동맹을 향해서 를 챙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요, 미국의 이 국무국방장관이 이번에 도착하는 모습이 사진이 정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힘을 모아 중국에 대항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 이 블링컨 국무와 오스틴 국방은 언론 기고문에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훨씬 더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일본 한국의 순방이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 자, 일본에 들렀다가 이제 내일 서울에 오는 두 장관이 한국에도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공조, 이거 한국이 중국에다가 안 하겠다고 약속해줬지요. 이게 삼불 정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고 2017년 문가리가 12월입니까? 중국에 가기 전에 약속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쿼드, 즉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중국 포위 구도를 짜는데 여기에 4개국에 플러스해서 영국, 캐나다, 한국 등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한국 보고 들어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 최근에 30조의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중국을 겨냥한.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데 동참하는 국가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재교 동맹 관계의 최우선 순위가 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에 있다라고 미국 측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12일 일본, 호주, 인도 총리들과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의 새 모델을 제시했고, 그래서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이제 그 인의를 정리하기 위해 반중연대의 수준과 범위, 질과 그 양을 넓히기 위해 아시아 외교에 집중을 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는 확실합니다. 일부 숫골 보수들이 바이든은 친중이가 트럼프가 반중이다 했는데 개뿔 같은 소리.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중국을 더 트럼프보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큰 소리 치고 하는 척 이렇게 떠들었다가 곧바로 풀어줬지만,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 중국이 주변을 급박하고 팽창하는 그런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국제 규범을 지키는 그런 나라로 길들이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반중 노선에 대해 이 쿼드 정상선언도 중국을 직시를 하지 않으면서 좀 우회적으로 갔고, 그래서 인도도 이 포용적이란 말을 집어넣으면서 유연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면서 표현을 고치자 해야지, 중국 견제 때문에 우리는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 이거는 아예 중국의 앞잡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미국 동맹이라면 쿼드 플러스 참석은 기본이고, 중국과의 마찰이 있더라도 미국과 이렇게 손을 잡고 이걸 극복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미 동맹의 위상이 실추되고 한국은 2류, 3류의 미국 동맹, 즉 이 동맹으로서 흔적만 남아있지 사실상 믿지 못하고 결별이 애정된 그런 동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미국에서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이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라고 하며 문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가 미국의 싱크탱크 등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CS가 한국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이제 일본 들러서 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권고사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흔히 미국은요, 이 자신의 동맹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직접 그 앞에서 너네들 문제 있어 임마 손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를 대체로 누가 하느냐? 좀 냉혹한 경고는
이 미국의 이 싱크탱크들이 보고서 형태로 경고하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넌젓이 점잖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최후 통첩을 해도 엿먹으라 하면 그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맛이 가게 하는 자신들만의 무기를 씁니다. 미국이 한국에 쓸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유치하게 트럼프처럼 당장 주한미군 철수시켜라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무기가 뭔지 문가리 패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국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밑에서 쓴 게 아니라 존 햄리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 교수가 공동 작성했다. 조셉 나이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외교 소식통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미 동맹 복원을 다룬 유력 싱크탱크 보고서에 북한 인권이 거론된 것 자체가 한국 정권에는 뼈아프고 창피한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한국 정부가 지금 2019년에 이어 작년 올해까지도 40개국이 동참을 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의 제출에 불참한 데 대해서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온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을 아는 미국의 전직 관료들의 비난은 한 수 더 뜹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뭐랬는가 하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을 했고 문정인이가 최근에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 대북 협상이 깨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최악의 메시지라고 문정인의 말을 반박했고요. 마이클 그린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권의 접근법을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로버트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유엔 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이 결의안의 영향력과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연대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소린 방송은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온다라고 말을 했고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한 전직 미국 관리들에게서 동맹을 배려한 외교적 수사를 듣기가 어려웠다. 즉 다 직설적으로 욕을 한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지명을 했던 토마스 오에아 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좌관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항의해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라. 5년째 보류 중인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라. 이러면서 8개 항의 한국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며 북한 인권에 눈을 감아온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국무국방이 와서 한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을 방문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본에 들러서 중국 견제에 위한 명확한 목적을 위해 한일이 삼각협력과 동맹을 강화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할 거니까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다 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하나 잘 모르거나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이 과연 한일 간에 뿌리 깊은 원한이 있어서 지금 한일 문제를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이전에 보면 일본에 가장 많이 놀러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정권이 자극하지 않으면
솔직히 뭐 일제 시대에 대한 분노나 정오를 간직하고 있지도 않고 또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음식이나 문화나 모든 부분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편하게 이렇게 느끼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일 문제를 자극할까? 그거는 중국이나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이나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나 사드 추가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발을 빼기 위해서, 즉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일정하게 선을 그어놓고 발을 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국이 주기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이 한일을 화해하라고 권유하고 자꾸 이러는데 한국은 할 듯 하면서 발을 조금씩 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를 깨트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겁니다. 진짜 이 문 정권이 반이라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근원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요, 매우 끈끈해서요. 바이든과 서가가 벌써 두 번째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진 8일 만에 총리하고 30분 통화했지요. 그리고는 한동안 한국과 통화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쿼드 합의체에서 정상들끼리 화상회의를 할 때 또 서가 총리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미 간의 군사적 훈련이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대규모 기동훈련을 작년 10월에 했고 또 연중 단위 부대 훈련도 충실하게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 계속 지금과 같은 행태로 미국의 이 지금 요구들을 부정하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살살 빠져나갈 때 미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에 대한 자기들의 선제 규정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바이든의 대북 정책도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최대 압박과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에 들어왔을 때 대화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쉽고 지름길은 없다. 미국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아무리 김정은과의 대화약을 팔아도 그거는 트럼프 때나 통한 일이고 트럼프하고는 다른 약이 있었기 때문에 통할 일이었지 미국한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블링컨과 오스틴이 한국에 와서 그럼 문가리를 압박할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